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백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경선이 끝났어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폭풍이 당 차원에서는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정비가 되고 있나요? 후보 중심으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10월 초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뭔가 팀 윤석열을 만드는데 시간을 좀 두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나 이런 거 좀 보면. 경선이 확실하게 이제 성공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흥행도 그렇고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세대별로 지지하는 후보가 굉장히 또 다르고 이 후보마다 캐릭터들도 너무나 달라서 또 그거를 보는 국민들의 재미가 또 흥행이 분명히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지율 같은 경우는 좀 조정기를 좀 거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약간 밀리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좀 국민의힘도 좀 안정화되고 우리도 좀 안정화되고 이러면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 수치를 좀 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개월은 또 4년과 같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이상하지 일어날지 않은 몰라서. 한국 정치의 현실상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청년 세대들이 정치권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계기가 뭐라고 보세요? 요즘 들어 되게 많이 좀 회자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선거를 좀 돌이켜 보자면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선거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젊은층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 효능감을 주고 그만큼 이게 미디어나 언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회자가 되고 또 젊은 층들의 바이럴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청년들이 굉장히 이 정치에 참여라든가 혹은 의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나 저희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랄지, 이를테면 또 공정성 문제랄지, 아니면 이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겠다고 하면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확연한 성과를 만들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젊은 층들이 민주당에 대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배신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불과 4년 전이죠. 그러니까 탄핵 때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예를 들어 이런 슬로건으로 얘기됐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신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런 걸로 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때요? 탄핵 이후에 사실 폭삭 망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오히려 재건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약간 적폐라고 불릴 만한 당 안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쓸려 나가다 보니까 땅 위에 다시 한번 그런 보수를 재건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나 에너지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이게 대표적인 상징이 이제 이준석 대표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적폐나 이런 건 청산되지 않은 거죠? 네.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 해소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기존에 했었던 실수 혹은 잘못했던 그런 과오들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면서 새롭게 좀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하지 못하면 결국 선택받지 못하게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사실 젊은 층들은 민주당에 아무래도 지지를 많이 해왔었죠. 그동안 결과들을 보면.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뜨거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제 이게 주류에 대한 환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탄핵 때에도 나라를 이끌었던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환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이 그래도 이 나라를 잘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지금의 주류는 누구냐라고 보면 586 운동권들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과 위선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같고 반작용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새로운 에너지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네요. 왜냐면 이게 반감에 의해서 지지층들을 이제 끌어모은 것은 그 사실 잘했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못해서 이제 일로 갔다는 측면이 우리 차원에서도 슬픈 얘기고 또 그런 차원에서도 슬픈 얘기네요. 좀 잘해서 지지를 얻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역시도 이제 그런 요인들을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좀 제거해내는 노력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과거의 전통적인 양식들 지금 이 사회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를테면 공정 이슈에 대해서도 정규직에 취직을 하고 평생 직장 고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이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비정형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어찌 보면 지금 청년 세대가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시작점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불안정한 이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이 과거의 어떤 이 잣대와 시각으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것들은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호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 문제잖아요. 지난 총선 재보궐선거를 좀 앞두고 LH에서 굉장히 큰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집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땅과 부동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터지긴 했으나 과거부터 쭉 해왔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던 상황이어서 이것을 좀 잘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그 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함께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신뢰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발목이 스스로 걸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노동자 혹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트랙을 이런 식으로 그냥 층위를 나눠서 이렇게 다룰 게 아니라 비정규직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별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시정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종의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차별 속에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꺼내줄게라고 하는 의미 같아서 오히려 이것이 해결하기가 좀 더 어려운 방향의 구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 환경 자체를 개선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방금 저는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된 이유라면 저는 수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나서게 된 거에 있어서는 지금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이 모바일 세상의 군주는 지금의 20, 30대거든요. 지금 이 정보가 가진 그 권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대. 이 세대가 이제 모바일 세상 안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정치를 대하는 것도 게임하듯이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제 캐릭터를 선택해서 키워나가듯이 이제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픽하고 그게 픽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이 또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미디어 세상 안에서 같이 또 백병전을 치르는 거죠. 이번에 그 경선을 치르는 양당의 과정에서만 봐도 그런 젊은 팬덤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그런 콘텐츠들이 저는 굉장히 그 흥행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이런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을 이 젊은 층이 아주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각 후보들이 넘어야 될 산은 저는 이제 팀 이재명, 팀 윤석열을 어떻게 잘 꾸릴 것이냐, 스타팅 멤버를 어떻게 잘 꾸릴 것이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사가 만사일 텐데 사실 후보 개인이 낼 수 있는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엔 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도와 각 계층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원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러면 그 적재적소에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능력들을 또 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인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정책과 공약, 약속 어떻게 할 거냐,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향후의 계획들이 신뢰감 있게 드러내어져야 된다. 그 솜사탕 같은 달콤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것이 구현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신뢰하실 수 있을 만한 계획들을 내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갈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신뢰를 좀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초반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거나 그러한 것들이 정립되지 않은 채 좀 진행이 되면 어떠한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러한 신뢰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민주당 역시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다음에 과거에 잘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지를 말씀드리면서 차차 국민들의 좀 마음을 얻어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넘어서서 다음 정부에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거냐를 명확히 그 청사진들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또 이해시키고 또 설득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 시대적으로 보면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의 개선책을 좀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크게는 지구 전체에서 기후 위기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고요. 어느 것 하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동참 속에서 이것들이 함께 해결되어져야 되는 과제라고 볼 텐데요. 이것은 정치권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죠.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이 에너지들을 잘 모아내고 그 모아낸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동력들을 가지고 개혁을 해나가고 변화되는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거라는 게 결국에는 소통과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 국민들과 그리고 보이는 국민들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국민들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이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더 이제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비추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려갈지 어떻게 더 잘 그려나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같이 싸워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네,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